분명히 생생하게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있는 힘껏 애를 써봤죠. 100번씩 확언을 쓰고 소리를 외치면서 그렇게 원하는 걸 머릿속에 그리고 끌어당기려고 최대한 애를 써봐요.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을, 사랑을, 그 관계들을. 그런데 오히려 끌어당기려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 더 멀어져서 좌절하고 피폐해져 갔어요. 오늘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 또 원하는 사람을 아무리 끌어당기려고 해도 내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지지 않았던 이유를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진짜 끌어당기기 전에 완전한 내려놓음, 진정한 내맡김이 먼저 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끌어당기는 것과 내맡기는 것. 이건 뭔가 반대 방향, 반대 개념이라고 느껴져요. 하나는 강하게 당기고 또 하나는 힘을 빼고 내려놓는 거니까요.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이 둘은요, 결국은 같은 길을 향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끌어당김을 이야기한 사람들조차 핵심은 집착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가진 것처럼 충만하게 느끼되 그 결과에는 매달리지 않아야 해요. 그게 진짜 끌어당김의 비밀이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집착의 역설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강하게 집착하면 할수록 뇌는 그걸 아직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 결핍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불안과 긴장감을 유발해요. 그러면 결핍의 에너지가 오히려 원하는 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지만 반대로 내맡기는 순간 결핍이 아니라 충만한 상태가 되면서 그 안정된 에너지 속에서 비로소 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가장 적절한 때에 다가올 여유, 여백이 생겨요.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진짜 출발점은 바로 여러분 내맡김에 있었어요. 내려놓아야 비로소 끌어당겨지는 거죠. 반대가 아니라 같은 문의 안과 밖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해요. 그래, 내려놓자. 깊게 심호흡하면서 내맡겨보자. 그런데 그걸 알아도 마음처럼 잘 안 되죠. 입으로는 난 다 내려놨어. 난 이제 마음 비웠어. 그렇게 말은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손끝은 여전히 글을 붙잡고 있어요. 자꾸만 메시지 창을 들여다보고 그의 소식을 살피면서 마음 한쪽이 계속해서 그를 향해 있어요. 마치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안테나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 교묘한 마음의 작동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여러분, 가짜 내려놓음과 진짜 내려놓음은 달라요. 가짜 내려놓음은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으로 나타나요. 내가 이렇게 깔끔하게 놓으면 그가 내 여유로운 모습을 보고 다시 다가오지 않을까?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가 매력을 느끼겠지? 내가 잘 지내는 걸 보면 그는 아마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보이세요? 이 모든 생각의 끝에 여전히 누가 있어요? 그가 있어요. 그의 반응, 그의 후회, 그의 돌아옴. 그러니까 이건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더 세련되고 교묘한 방식의 끌어당긴 집착이었던 거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그 숨은 욕구가 깔려있는 한 아무리 애를 써도 진짜는 놓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돌아올 거야. 이 기대가 남아있는지 아닌지는 지금 여러분 내 마음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어요. 우리가 진짜로 놓지 못하는 건 그 대상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를 비추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투사예요. 융의 분석 심리학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하게 집착할 때 사실은 그에게 내 안에 충족되지 못했던 부분들, 다시 말하면 내가 꿈꾸었던 정말 멋진 나의 모습, 꿈꾸었던 세계 혹은 받지 못했던 사랑, 이런 것들을 투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투사했던 나의
어떠한 꿈, 열망, 그리고 가능성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게 아니죠. 진짜 이루어질 것 같았거든요. 모든 게 다 내 것이 될 것만 같았던 그 느낌은 정말 폭주하는 도파민처럼 불꽃처럼 우리 뇌를 자극했으니까요. 하지만 의식적인 거리를 두고 알아차리는 순간 서서히 우리는 투사를 거두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온전히 내 안에서 통합될 때 우리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진짜 내려놓음은 그럼 뭘까요? 내 에너지를 회수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를 향한 마음을 억지로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에게 투사했던 내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로 회수하는 힘을요. 그를 추측하고 기다리고 헤아리느라 밖으로 새어나가던 그 에너지, 그 소진됐던 힘들을 다시 나에게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두 팔로 나를 안아줘 보세요. 양팔로 나를 안으면서 에너지를 거두어 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죠. 정말 작고 단순한 실천들, 다정한 시간들 속에서 가능한 것들이에요. 저는요, 우선 건강한 음식을 먹어요. 우리가 흔들리고 그가 사무치게 그리워질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상태, 몸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배고프면 몸이 텅 비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혈당이 떨어지면요, 자기 통제력이 약해진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에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새벽에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는 건 마음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음식을 대접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진짜 효과가 큰 팁인데, 새벽에 진짜 너무 무너져서 나도 모르게 진짜 미친 짓을 할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후회할 행동을 할 것 같다. 막 이런 충동이 올라올 때는요. 바로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 아니 두 잔 드세요. 마음을 좀 배불리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냥 푹 주무세요. 자, 두 번째는요. 햇빛이에요. 햇빛을 보고 무조건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걸으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또 온몸의 감각을 깨우면서 느껴보세요.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주죠. 안정돼요. 걷기, 이런 리드미컬한 움직임은 우리의 불안했던 신경계, 교감신경계가 막 촉진되고 활성화됐던 것들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줘요. 우리 온몸의 손끝, 발끝 감각에 집중해봐요. 이게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마음 챙김의 핵심이거든요. 머릿속에서 쉬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서 오롯이 지금 이 몸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깊게 호흡을 바라보고 관찰하라면서 이 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걸으면서 움직임 명상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이 발이 땅에 닿는 느낌, 그리고 내 피부를 스치는 바람, 햇살의 온기, 그를 향해 있던 마음이 내 온 몸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것 또 하나 저만의 팁이었는데, 저는요, 가끔은 안전한 공간에서는 일부러 뒤로 걸어요. 서서히 그로부터,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떤 상황, 집착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는 풍경을 심상화하는 거죠. 그렇게 천천히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걷다 보면 꽤 신기한 감각이 느껴져요. 우리를 힘겹게 했던 상황이나 사랑, 감정을 이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하고 뒤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여행을 떠났을 때 내가 끌어안고 있던 고민이 굉장히 작은 하나의 점처럼 느껴진다라는 그 느낌을 느꼈을 때랑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잠시 산책을 하다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눈앞의 풍경 속에 하나의 점을 찍어요. 그리고 천천히 뒤로 걸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이야기해요. 안녕, 잘 가.
고마워. 이렇게요. 진짜 신기한 건 이렇게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서서히 뒷걸음질을 치다 보면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생각과 감정을 말과 글로 정리해요. 글쓰기의 효과는 여러분 많이 실천하고 계실 거예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걸 이 심리학에서는 감정 라벨링이라고 하죠. 막연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실체가 생기거든요. 이 뇌가 감정의 영역, 이 편도체의 과활성이 일어나면 우리는 정말 폭주기관차가 되는 거예요. 내면 소통, 명상, 마음 근력, 또 회복 탄력성의 전문가이신 김주환 교수님은 이 키워드를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편안 전활, 편도체 안정화와 그리고 전전두엽의 활성화. 이 두 가지 콤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글로 쓰다 보면 엉켜있던 마음과 감정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글뿐만 아니라 저는 말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목소리 정원이 그런 거죠. 제가 느낀 감정과 생각을 글로 정리한 결과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또 제 목소리로 담아내고 있어요. 내 안에 적체되는 생각과 감정들은 정돈되지 않고 계속 쌓이기만 하면 언젠간 나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어요. 여러분 그때그때 엉킨 것들을 같이 풀어내주세요. 셀프 말하기, 글쓰기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 드려요. 내 자신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진솔하고 깊이 있는 내면의 대화니까요. 자, 네 번째. 여러분만의 나만의 에너지 정화 스팟이 필요해요. 저는 집 뒤에 작은 산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집에 이렇게 가깝게 작은 동산이 있을까? 산책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기까지 해요. 저는 그 공간을 저의 실제 하는 목소리 정원이라고 이름 붙였거든요. 진짜 이 마음속의 목소리 정원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나무, 꽃, 구름, 나비와 대화를 나눠요. 자연 속에서 머무는 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잖아요. 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죠. 왜냐하면 자연은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정말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와 함께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안아줘요. 누군가의 답장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그 변함없는 품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곳에서 어머니 혹은 아버지, 또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을 모두 만날 수 있어요. 그 변함없음에 기대어서 우리는 다시 고요해지죠. 그러니 여러분의 에너지 정화 스팟을 반드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엄청 거창하진 않죠. 하지만 이렇게 내 안에 에너지가 부드럽게 순환되기 시작하면 정말 작은 움직임이지만 내 안에 아주 커다랗고 고요한 힘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내가 나 스스로를 믿는 힘, 돌보는 힘, 그게 바로 자기 사랑의 씨앗이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쁜 관리가 아니에요. 인스타 스토리에 반드시 올리기 위해서 아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진실을, 자유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고요함과 침묵 속에서 온전히 내가 나를 바라볼 때 탄생하는 진짜 자기 돌봄이에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내면의 아이.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야기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결국은 이 지하실 깊숙이 숨어있던 그 내면 아이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꾸준히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토록 매달렸던 건요. 사실은 내 안에 어린아이가 받고 싶었던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서, 외부의 타인에게서 구하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내면아이 이론에서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 있죠.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못했던 정서적 욕구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관계에서 반복적인 패턴으로 드러납니다.
이 어린아이를 알아차리고 직접 보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대상과 상황만 달라질 뿐 계속해서 같은 패턴 속에서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을 외면하면 할수록 그 관계 패턴은 더욱더 단단하게 나를 얽매죠. 고통은 더욱더 무거워지고 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아이를 직접 알아차리고 보살펴 줄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사랑에 휘둘리지 않는 나만의 토양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꾸준히 상담 치료를 받고 있어요. 내면의 아이를 만나고 눈을 감고 그 아이에게 많은 말들을 건네요. 꾸준히 안아줘요. 눈물이 많이 흐르기도 하죠.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혼자만의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풍성해지고 가득 차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나만의 온전한 세계가 열리고 확장되죠. 저는 늘 저의 세계가 확장되고 새롭게 펼쳐지기를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아, 이렇게 진짜 나를 돌보는 순간, 나의 세계가 확장되는 순간, 비로소 그의 온라인 상태를 확인하거나 메시지 창에 알림을 기다리던 그 순간이 줄어들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를 붙잡고 집착했던 에너지가 서서히 나에게로 돌아오는 게 온 몸과 마음의 감각으로 느껴지죠. 그리고 그때 정말 신기한 게도 내가 그토록 끌어당기려고 애쓰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일상에 다가올 여백이 생겨요. 내려놓으니 비로소 끌어당겨지는 거죠. 내려놓음과 끌어당김은 결국은 하나였어요. 온전히 나를 충만하게 채우는 힘. 그 힘이 이 두 갈래의 출발점이자 또 같은 도착점이었던 거예요. 진짜 내려놓음, 그리고 진짜 끌어당김의 여정. 이미 우리는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만의 정원에서 또 이곳 목소리 정원에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평온하게 우리만의 정원에 머물러 보아요. 고맙습니다.